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혁신과 통합 발주식에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그 혁신과 통합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통합운동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게 통합이 되겠나, 진보 정당들 간의 그 통합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대통합이라는 게 그렇게 뭐 되겠나.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제가 안 될 일에 올인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제가 또 상처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어쨌든 통합보다는 조금 못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가 그래도 현실적인 방법 아니냐.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일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단일화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이 그게 보다 현실적 아니냐. 이렇게 통합이라는 안 되는 일에 이렇게 매달렸다가 뜻대로 안 되면 그만큼 이제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보정당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진보정당 쪽에 가까운 분들은 무슨 진보정당 쪽에서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혁신과 통합에서 자꾸 통합하면서 통합을 이렇게 압박을 하면 그 진보정당들의 입장이 좀 난감해지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이제 시민사회 쪽에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통합을 주장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고, 또 연대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데, 제가 양쪽을 다 아우르는 입장에 서지 않고 이렇게 이제 통합 입장에 이렇게 가세한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이제 조금 불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통합하고 이 연대라는 게 선택 관계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앞에 통합이라는 어떤 방안을 하고 연대라는 방안이 가만히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 중에 통합 방안이 보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확실한 방안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좀 더 어렵고, 반면에 연대를 통한 단일화라는 방안은 이 단일화의 방법으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보다 조금 더 쉬운 방안입니다. 그렇게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는 지금의 정당 질서, 지금의 그 야권의 정당 질서가 그대로 계속될 경우에 하나 외길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후보 단일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합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당 질서, 특히 야권의 정당 질서를 아예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정당 질서를 왜 이제 바꿔야 되냐? 물론 이제 출발은 내년도 총선 또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그런 방안으로 논의가 되죠.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그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이 통합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울산이라든지 뭐 경남이라든지 진보정당도 강세인,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도 있고 진보정당들이 강세인 지역도 있고 이렇게 서로 강세인 지역들이 나눠져 있어서 서로 상대가 강세인 지역 쪽에 후보를 내지 않고 밀어주면 되는 좋은 그런 지역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단일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 그게 가능했던 것은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원, 기초원, 심지어 교육감, 교육위원까지 한꺼번에 많은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정당들 간에 서로 자리를 나누어서 후보를 내고 서로 지지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총선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회의원 자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대체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단일화는 각 정당들이 자기 당의 후보를 확정하고 난 이후에 그 확정된 후보들 간에 그 동호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각 정당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인물들도 발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12월 정도의 예비 후보 등록이 되면 한 3개월 정도 그런 이제 당내 경선의 과정을 거쳐서 3월달 정도 가서야 자기당 후보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단일화를 도모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더 우세하냐라는 어떤 후보의 경쟁력이나 우세 정도를 따져서 그 후보로 단일화하는 그까지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진보정당들 같은 경우는 그럴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울산, 창원, 제주, 거제? 그게 다 아닙니까? 그래서 진보 정당들은 매 선거 때마다 선거 전략이 지역구에서는 아까 일부 지역 외에는 당선이 어렵지만 그 대신에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에서 구석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당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가급적 많은 지역의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후보를 내지 않고 단일을 통해서 양보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자리를 민주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아까 3개월 후에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자기 당의 후보가 대외적으로 더 우세하고 더 경쟁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쪽 후보를 주저앉히고 그것을 진보정당 쪽의 몫으로 내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후보 단일화, 연대를 통한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진보정당 하는 분들도 대체로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보정당 하는 분들 속에서도 일각에서는 페이커 정당 하자 또는 이제 요즘 더 발전해서 선거연합당 하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페이커 정당이나 선거연합당도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정당에서 단일 후보를 선출해서 선거에 내세우고 하는 과정까지는 우리 혁신과 통합이 주장하는 대통합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다만 페이커 정당이나 선거연합당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선거만 치르고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헤어지자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유권자들이 누가 보더라도 편법으로 보게 되고, 선거 끝나면 금방 다시 떨어지게 될 정당들에게 뭘 보고 지지를 합니까? 그래서 그럴 일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정치 지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끼리 다시 문화가 되더라도 하나가 당 한 대 대세를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때까지는 함께 하자. 집권하게 되면 같이 연합정부도 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정당 질서를 바꿔야 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요즘 이제 안철수가 또 박원순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를 보고 마지막 야권의 통합후보, 서울시장 후보로 된 이런 현상에서 그 나타나고 있는 그 국민들 속에 지금 일고 있는 그 정치 변화에 대한 갈망,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지금 기존 정당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 정당들이 그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정치 속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정치는 어쨌든 정당 정치가 근간인데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정당 바깥에서 대안을 찾고 그러면서 정당의 괴리도 넓어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정당이 계속 외면당하고 그 다음에 정당 바깥의 시민정치 중에서 지속적으로 대안이 찾아지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불안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시민정치는 정당 정치로 다 수렴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 정치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들 갈망 이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만 내년도 총선 대선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안은 통합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통합도 기존 정당들끼리 모이는 단순한 통합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존 정당들이 다 모이는 그 위에 지금 시민사회 세력, 그 다음에 시민정치 운동 세력들, 기존의 뭐 보수 진보 이런 이분부 이래 갖고는 새로운 정치 못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중간지대의 시민사회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다 함께 통합의장에 참여해서 그 세력까지 다 망라하는 대통합정당을 만들어내야만 비로소 국민들이 갈망하는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국 정당이 가능하고 정책 정당이 가능하고 또 대안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대를 통한 후보도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정당 질서를 바꿔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정말로 이제는 훨씬 과거의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가 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그런 진보적이고 아주 대담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으면 그런 계획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개혁 추진 세력으로서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맞으면 연합정부를 이렇게 떼어받치는 그런 이제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도 대통합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 다음 2012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뭐 민주, 복지, 뭐 생태, 평화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결국은 요즘 우리 특히 그 IMF를 겪으면서 세계화 이후에 쭉 지속되고 있는 그리고 IMF를 겪으면서 더 심화된 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 이 살기 어려운 것, 이 보통 사람들의 삶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것, 그게 차기 민주개혁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복지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복지라는 거는 이미 이제 서로 시장 소득이 격차가 나고 난 이후에 2차적으로 공재정을 통해서 벌어진 격차, 이 소득을 좀 보정시켜 주려는 그런 노력이지 않습니까? 시장적 격차 자체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죠. 일종의 그 비정규직 문제, 고용불안 문제, 그 다음 우리의 삶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민주화 또는 경제적 민주화, 이런 거 먼저 이루고, 그래도 여전히 격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로 보완하는 그런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라는 책에서 1929년의 대공황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로 인한 또 엄청난 경기 침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부의 편중. 부가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계를 제시합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얼마만큼 편중되었는가 이런 것도 합니다만 우선 상위 1%만 한번 들어보면 미국의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미국이 1945년, 70년까지 마지막 대건영의 시대라는 시기에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한 10% 안팎 이랬습니다. 1928년하고 2007년에 그게 최고점에 달했는데 얼마냐면 23%를 넘었습니다.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23%를 독차지하고 그러니 경제가 아무리 성장하고 해도 중산층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월가에서 1%에 대해서 반대하는 99%의 그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아닙니까? 1%가 다 가져가니까 99%가 못 살게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지금 잠깐 통계가 없습니다만 아마 뭐 미국이나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지난 한 10년간 우리 1인당 GDP가 2배 정도 올랐다는 건데 그 2배 성장된 거 다 어디 갔습니까? 2배 성장됐으면 우리들의 삶의 질도 2배 정도는 더 잘 지키셔야 되는 건데 다 그게 부유층, 재벌 기업들, 수출 기업들 그쪽으로만 다 성장된 부가 편중돼서 몰려가 버리니까 중산층 서민들, 젊은 사람들 사는 것은 갈수록 어려집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 다음 차기 정부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이렇게 수행해내려고 그러면
정말로 지금 민주 세력과 진보 세력이 함께 연합정부를 이루는 것, 그거 말고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참여정부 때 우리가 열심히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때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제대로 못한 거 많고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서 못한 것도 있고,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로 분명히 삼고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조차도 우리 진보 교육 진영이 분열되면서 자국에서 이렇게 협공을 받고 하니까 할 수 있던 개혁조차도 제대로 못한 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도 정당 질서를 바꿔서 하자면 연합정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통합정당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내년 총선 또 대선에서 승리하고 또 정권교체 해내려 그러면 그것은 통합으로만 가능하다. 연대에 의한 후보가 아니라 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통합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그냥 통합만으로는 되지 않고 기존 정당들에 대해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또 정치가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기존 정당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존의 어떤 보수 진보 이런 식의 구도가 우리 삶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기존의 어떤 보수 진보 이런 식의 넓은 구도를 넘어서서 정치가 어떤 보통 사람들, 서민들, 젊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희망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동참하는 그런 통합을 이루어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혁신과 통합 부산 그 일을 앞장서서 그렇게 해내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